안녕하세요 킹찌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지방을 분해해서 나오는 물질인 케톤을 이용하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케톤은 지방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포도당 대신 뇌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인데요. 이전까지 우리는 포도당만 뇌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꼭 섭취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케톤이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의 연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뇌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기나 근육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케톤을 이용하는 다이어트라서 키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케톤체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 케톤체를 에너지 생산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꼭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만 줄인 다이어트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지방 섭취만 늘린 다이어트도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근데 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할까요? 우리 몸이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지방보다 탄수화물을 더 많이 이용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은 굉장히 빠르게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지방은 분해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아주 낮게 유지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에 따라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3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엄격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순탄수화물을 기준으로 하루 20g만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요. 중간 정도의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하루에 50g 정도의 순탄수화물을 섭취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널널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하루 순탄수화물 섭취량을 100g까지 허용합니다. 이렇게 섭취하는 양은 개인의 성별이나 나이, 신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만 제한하면 되지 왜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되냐라고 의문을 가지세요. 탄수화물만 제한해도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의문을 품으시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대사에 비해서 지방 대사의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한국 권장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약 55%에서 60% 정도가 되거든요.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탄수화물을 집중적으로 먹기 때문에 지방 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저장된 체지방을 사용하는 능력이 대부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고 지방도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 고갈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에너지 고갈 현상이 발생을 하면 이상 식욕이 생기고 대사량도 떨어지고 무기력증이 생기고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먹어서 지방을 태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하루에 지방을 얼마만큼 섭취해야 되냐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개개인의 대사율에 따라서 다르고 자신이 엄격한 키토제닉을 할 건지 적당한 키토제닉을 할 건지 널널한 키토제닉을 할 건지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본인 하루 목표 열량에서 탄수화물 섭취 열량을 빼시고 단백질 섭취 열량을 빼신 다음에 9로 나누시면 지방 섭취 그램 수가 나옵니다. 만약에 계산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여성분들은 하루에 50에서 200g 사이를 드시면 되고요. 남성분들은 130g에서 280g 정도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할 때 그런 단백질을 얼만큼 섭취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단백질 섭취량의 경우는 과다하게 드시는 거를 권하진 않아요. 당연히 부족하게 드시는 것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요. 적당히의 양이 하루에 섭취 열량 중에 15에서 25% 정도 드시기를 권장을 해요. 칼로리 기준입니다. 이거를 체중으로 따지자면 본인 체중 1kg당 0.8에서 2g 정도를 섭취하기를 권장합니다. 이게 약간 TMI인데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질소를 따져서 계산을 했을 때 원래 kg당 0.6g을 먹으면 하루에 소진하는 질소 양, 그러니까 단백질 양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흡수율이나 기타 여건을 따져서 0.8에서 2g 정도를 드시기를 권장하는 겁니다.
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길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같은 대사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방 대사 경로랑 다른 대사 경로를 사용해요. 그래서 권장하지 않고요. 단백질은 혈당을 올리진 않지만 인슐린 자극은 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게 할 경우 케톤을 생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과다하게 드시길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식단을 2주 이상 하시면 우리는 키토시스 상태라는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 키토시스 상태는 케톤을 몸에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케톤이 몸에서 생성되는 게 건강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당뇨 환자들이 아주 심할 경우에 케톤 산증을 겪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케토시스 상태와 케톤 산증의 상태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케톤 수치가 높아지면 혈당은 떨어지게 되는 반비례 관계를 보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당뇨이신 분들은 키토제닉 식단을 하기 전에 의사와 꼭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케톤이 무엇인지, 그리고 케톤 측정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종료형의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